안녕하세요. 자율주행차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할 조영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주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미는 이렇게 원래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부품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이제 주미 앞쪽에는 이제 OLED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텍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완충을 하면 한 1시간 정도 사용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전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나면 요 주미 앞쪽 요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 카드를 인식한다거나 얼굴을 인식할 때 자 카메라 위치가 요 앞쪽에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미 이제 학생들이 다 조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조립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조립을 하면 보통 학생들이 조립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빨리 하는 친구들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한 3, 40분.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조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지니까 이제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요. 조립을 완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제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0은 꺼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면 네, 켜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미 옆에 보면 이렇게 주유구가 있어요. 네, 주유구 쪽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주면 됩니다. 자, 주미는 항상 충전을 할 때는 전원이 꺼져 있어야 돼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 케이블을 꽂으면 이렇게 초록불, 빨간불이 들어있겠죠. 완충이 되면 이 빨간불이 없어집니다. 빨간불이 없어지고 초록불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항상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충전을 해야 된다. 주미가 그 대시보드와 연결이 된 상태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전원이 ON이 돼 있겠죠. 네. 그런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케이블을 꽂고 전원을 이렇게 오프로 내리면 수업도 할 수 있고요.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터를 움직이는 수업이 아니라면은 그때 이제 주미 배터리가 많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주유구 쪽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주미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을 오프에 하더라도 이 연결이 끊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다. 주미가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 중일 때 다시 이제 충전 케이블을 빼버리면 당연히 연결이 끊기겠죠. 그래서 먼저 ON을 하고 자 ON을 하면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 이렇게 충전 케이블을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미 뒤에 트렁크가 열려요. 트렁크가 열리는데 요 옆에 살짝 누른 상태에서 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서 앞에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살짝 닫아주시고 주미 이제 옆에 유리창이 있는데 이 유리창은 이렇게 꽉 닫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원래 좀 살짝 열려 있는 거고 그 주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그 카메라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카드라든가 얼굴 인식을 할 때 이렇게 앞쪽으로 요 위치에 인식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이라든가 뭐 LED 라이트, 그다음에 LED 전광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연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이 연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노트북처럼 무선 랜 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라면 여기 컴퓨터 밑에 보시면 이쪽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 있죠. 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가 잡힐 거고, 자, 그렇지 않고 데스크탑에 무선 랜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드린 USB형 무선 랜 카드를 컴퓨터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꽂으신 후에 탐색기 창을 여시면 탐색기 창을 여시고 이쪽에 이제 DC 드라이브 말고 뭐 CD롬이나 컴퓨터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이제 드라이브 모양이 하나 보일 거고, 그쪽에 들어가시면 설치 파일이 있어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일단 최초 한 번은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설치가 되면 무선 랜 카드가 없는 컴퓨터에도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겠죠. 자, 여기까지 설치가 되시면 그 다음에 줌이 요 뒷부분에 보면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0 표시는 꺼짐이고 1 표시는 켜짐이 되겠죠. 그래서 줌이를 일단 키시고요. 줌이를 키고 자, 조금 기다리면은 줌이에 그 와이파이 번호가 뜰 거예요. 자, 줌이 앞에 창에 로딩 된다는 표시가 나오고, 자, 조금 기다리면은 줌이 앞 유리창에 자, 이렇게 줌이 다음에 숫자 4자리가 뜰 겁니다. 자, 줌이 이 숫자 4자리가 뜨면 다음에는 여기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줌이 1272 자, 이렇게 뜨죠. 자, 이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 자, 그러면 음악 소리가 나오고 이제 연결되는 소리음이 나왔죠. 자, 잠시 기다린 다음에 줌이 연결을 눌렀을 때 암호를 입력하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 똑같이 쳐주면 돼요. 줌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줌이 창에 뜬 번호 4자리, 자, 암호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한 후에는 줌이 창 앞에 Go to 대시보드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Go to 줌이 대시보드. 자, 이 모양이 나오면 그 크롬 창을 여시고요. 자, 크롬 창을 하나 여시고 제일 위에 주소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92.168.10.1 자, 이렇게 입력한 후 엔터. 그러면 줌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줌이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메시지는 무시하시고 다 닫으시고요. 요 창을 닫으시고 제일 처음에 요로 첫 화면, 줌이 첫 화면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저 생성을 하나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유저 이름은 마음대로 하나 입력하셔도 돼요. 저는 테스트 10이라고 하고요. 자, 유저 만들기. 그러면 만들기 성공돼서 창을 닫으시고 테스트 10이라는 새로운 유저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유저를 없애려면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편집을 누르면 다시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유저 네임은 반드시 영어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소리음이 나오고 레슨으로 들어가게 되죠. 줌이 안에는 다양한 파이썬 레슨과 인공지능 레슨이 내장되어 있고, 요 내용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외부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슨 처음에 화면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접속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고요. 자, 이제 데모 화면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레슨이 있고, 주행 모드가 있고, 코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 코딩 모드에는 직접 내가 코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블록홀리라는 블록 코딩으로도 코딩이 가능하고, 또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으로도 직접 코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빠져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용할 부분은 여기 레슨 부분이고 데모 화면, 요 두 부분에서 수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레슨 부분에 들어가면 파이썬 예제들이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상당히 많은 예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20번까지 20개의 파이썬 예제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AI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예제가 토탈 이제 6개, 7개, 8개, 총 8개의 인공지능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자, 빠져나오셔서 먼저 이제 데모 화면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렇게 데모 클릭하면 요 세 가지 데모 화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스처 데모, 거리 주행 배우기, 색상 배우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데모 화면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좀 이렇게 보편적인 알고리즘을 총칭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미지나 음성, 모션 이런 것들은 뭐 굉장한 난제였죠. 왜냐면 이제 분석해야 되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패턴을 사람이 다 발견을 해서 규칙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성능이 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가 발생하면서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기계를 학습시키고, 또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이런 알고리즘 기법을 총칭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 말고 또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딥러닝도 결국 머신러닝의 한 기법입니다. 딥러닝은 그 인간의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의 뇌를 좀 이렇게 본떠서 그렇게 이제 묘사한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이미지 처리나 자연어 처리, 번역이라든가 이미지를 보여주면 뭐 소설을 쓴다거나 또 챗봇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러고, 총칭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데모가 있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쪽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분류냐 아니면 뭐 예측이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색상 배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분류하는 거죠. 이런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거리 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 받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색상 배우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행하기를 클릭하시고, 자, 지금 이제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은 색상 인식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색을 정해서, 자, 이거는 빨간색이야, 또 이거는 뭐 노란색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주민을 학습시키고, 또 그 학습이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머신 러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색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바탕이라고 하나 입력을 해보세요. 자, 바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색은 저희가 빨강색을 한번 인식을 시켜 볼게요. 빨강. 자, 세 번째 색은 초록 이렇게 해볼까요? 자, 초록색을 한번 학습을 시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클릭합니다.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가 준비되셨으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주미의 카메라가 켜지게 되죠. 그러면 약간 좀 위쪽으로, 자,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놓고, 첫 번째는 이제 바탕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요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사진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이 찍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습용으로 학습 목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70개 80개 계속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하면 요 이제 바탕이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3차원 공간에서 얘가 알아서 막 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 찍고요. 자, 다음 색상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이게 뭔지 요 그래프가 뭔지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사진에 대해서 작은 점을 그래프에 표시하고 이를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HSV 색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요 세 가지를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제 색상이 되겠고, 색상이죠. 그 다음 세츄레이션 채도, 그 다음에 밸류는 이제 명도가 되겠죠. 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색상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를 형성하는 알고리즘은 기계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무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하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빨간색을 한번 학습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카드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20cm 정도 앞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카메라 버튼을 계속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점을 찍고 있겠죠. 이 점이 이제 같은 곳에 찍히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는 거죠. 점이 잘 찍히고 있습니다. 자, 한 80개 찍었고요. 자, 이제 다음 색 초록색을 한번 찍어 볼게요. 초록색 카드를 준비하고 한 15에서 20cm 정도에서 자, 사진을 계속 찍어주죠. 자, 한 80개 정도 찍어주고, 자, 그 다음 이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 주미가 색을 학습 금방 했네요. 자, 학습이 끝나서 이렇게 바탕, 빨강, 초록 이렇게 학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뭐 KNN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이렇게 점을 막 찍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모델 시험하기 해서 학습이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게 바탕이죠. 예, 바탕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주미가 학습한 게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빨간색은 이쪽 여기에 가까우니까 얘가 지금 바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카드를 한번 대볼게요. 빨간색 카드를 자, 좀 가까이에 대보니까 빨간색 쪽으로 얘는 빨강이야. 그렇죠. 인식을 잘 하고 있네요. 이번엔 초록색 카드를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초록색이야. 그렇죠. 초록색 쪽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바탕과 초록과 빨간 세 가지 색을 한번 학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분류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보고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닫기를 하시고, 자, 다음은 거리주행 배우기로 들어가서 예측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기를 클릭하고요. 흔히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선형회귀죠.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간단한 AI 데모를 진행해서 정확한 거리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주미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자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한 30cm 정도 자를 준비하시고 실행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실행을 해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자를 PDF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자를 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위에 이제 요 창을 X를 누르면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자, 일단 자가 준비되셨으면 이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예, 주미의 시작 위치가 항상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의 위치, 주미가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해서 몇 센치 정도 움직이는지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정확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준비가 되셨으면 다음 클릭하시고요. 자, 먼저 이제 주행을 클릭하면 0.5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주행했는지 그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에 기입을 하고요. 현재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서 센티미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리를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주행을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주행 버튼을 누르면 주미가 전진을 하겠죠. 자, 한 6cm 전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자, 6cm 입력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학습용으로 체험을 하는 거니까 한 20개 정도 아마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쭉 0.5초부터 2초까지 2초 정도 되면 주미가 상당히 많이 가요. 한 30c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순서대로 아까 처음 했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미를 다시 원위치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모양을 클릭하죠. 0.5초는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기입이 돼 있고, 두 번째 클릭 하면은 한 7cm 정도 이동을 했네요. 7cm. 자, 다시 원위치하고 세 번째 클릭. 자, 이번에는 한 7.5 정도밖에 이동을 안 했어요. 자, 그다음 원위치하고 다시 그다음 클릭. 자,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났으면 그다음 이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주미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산이 끝났네요. 자,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었어요. 주미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임의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기울기와 y 절편이 무엇인지 그 값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정확한 거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데이터 값이 나왔고, 요게 이제 잘 됐는지 이번에는 자, 주미한테 제가 지시를 하는 거죠. 자, 한 7cm 정도 가봐. 자, 7cm 정도 가보라고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7cm를 갈 수 있는지. 자, 7cm를 입력하고 여기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7cm 움직였네요. 예. 대략 제 거는 한 7cm 정도 잘 움직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한 10cm 정도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10cm는 못 미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10cm 정도 다시 한번. 약간 10cm는 못 미치지만 아무튼 근사치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15cm 정도. 한 15cm, 네, 거의 15cm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미가 조립식이다 보니까 또 지금 이게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주미가 한 2년 정도 우리가 학생들 수업에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센티미터를 학습시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정한 센티미터만큼 이렇게 움직이도록 학습을 통해서 지능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너무 짧은 거리는 잘 맞지가 않아요. 한 1cm 움직여라. 이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 모터가 스타트했다 멈추는 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거리보다는 최소한 한 7초 이상부터 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40cm는 그 데이터 값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학습시키지 않은 거리를 한번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한 40cm 정도라는 거를 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직진성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모터가 흔들리고 그런 게 있어서, 자 한번 해볼게요. 40cm. 자, 화면을 이제 벗어났지만은 한 40cm 조금 넘어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cm 정도 뒤로 미룬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을 시켜 볼게요. 자 40cm 자니까 40cm 돼서 끝나게 하고, 자 학습을 시키지 않은 요 40cm는 지금 움직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40cm 출발. 그렇죠. 예, 거의 40cm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의 지능, 아주 약한 지능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다 하셨으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파이썬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데모 화면에서 뒤로 가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봤던 화면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레슨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슨에서 챕터 4 주미 무선 조정하기 실행하기를 클릭하세요. 자, 로딩 중이고요. 자, 이렇게 로딩이 완료되면 요 주피터 노트북이 보이게 될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이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그 노트북이 아니고, 왜 우리가 문서 편집할 때 아래 한글도 있고 워드도 있고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많이 있죠. 이런 편집기가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편집기 에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에디터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배우기도 편한 아주 쉬운, 네, 그런 이제 에디터,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에디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화면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코딩이 다 돼 있죠. 자 코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물 정자 있는 데는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대부분 이제 다 코딩이 돼 있고, 그 다음 실습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할 건 아니고, 일단 다음 챕터에 이제 AI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요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야 되니까 간단한 파이썬 예제로 제가 사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 불러오기를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셀에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셀이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위에 메뉴 보면 런이 있습니다. 런을 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표시가 숫자로 바뀌면 이 셀이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텝 2를 보면은 주미에 대한 그 명령어가 있어요. 주미를 동작시킬 수 있는 전진, 후진, 네, 좌회전, 우회전 이 명령어가 있고요. 일단 이제 주미.점 포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죠. 자, 이런 명령어를 하면 1초 동안 40이라는 속도로 전진을 한답니다. 자, 그다음 주미점 리버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면 1초 동안 후진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턴 레프트는 90도 좌회전, 턴 라이트는 90도 우회전. 자 이런 이제 함수라 그러는데 이 명령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명령어를 참고로 해서 아래 이제 실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코드가 지금 짜져 있습니다. 주미.점 포워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런을 클릭하세요. 자 1초 동안 전진했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셀에 가서 주미가 후진하도록 코딩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 한글이 되어 있는데 앞에 우물정자가 있죠. 자 얘는 이제 주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석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바꾸기가 돼요. 일반 우리 문서 편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후진하는 코딩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코드를 모를 때는 위에 여기 나와 있다 그랬죠. 명령어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셀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런 하면 되겠죠. 런. 네 후진하죠. 자 지금 두 가지 명령어 전진과 후진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좌회전, 우회전. 요 좌회전, 우회전은 각도가 정해져 있죠. 90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미 포워드 있고 그 다음 타임 슬립 얘는 이제 2초 기다리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주미 턴 라이트가 있네요. 자 여기 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진한 다음에 2초 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90도 꺾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 자 위에 있는 런. 자 2초 기다리고 오른쪽으로 90도 이렇게 턴을 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명령 코드를 순서대로 실행하는구나. 제일 위에 줄부터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실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실행하고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주미 포워드라는 함수 안에 가로 열고 스피드는 30 듀레이션은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셀을 선택하고 런을 클릭해 보세요. 자 아까는 1초 동안 갔는데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는 1초 동안 갔는데 이번에는 2초 동안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속도와 시간을 자유롭게 해서 주미가 후진하도록 코딩해 보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스피드는 30 듀레이션은 20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 요 스피드는 이렇게 지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30,2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엔터를 하나 치시고 후진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초 동안 후진. 자 그 다음에 이제 턴을 배워보겠습니다. 턴 45도 우회전 주미점 턴
언더바 라이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를 각도를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45도 턴을 하는지 셀을 클릭하고 그다음 위에 런. 네, 45도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실행하고 싶을 때는 다시 선택하고 다시 런. 예, 이렇게 정확하죠. 45도.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안에 만약에 90이라고 쓰면 90도 턴을 할 거고 15도라고 입력하면 15도 턴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퀴즈가 있습니다. 요 퀴즈를 한번 다 완성을 해보세요. 45도 좌회전. 명령어로 모를 땐 요 위에서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요 위에 명령어를 잘 보시고 주미 턴 레프트, 주미 턴 라이트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각도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만약에 120도를 턴을 할 거다. 그럴 때는 자, 턴할 때 만약에 큰 각도를 턴을 할 때는 요 듀레이션을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초는 회전 각도가 작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135도처럼 이렇게 큰 각도를 회전할 때는 주미가 회전할 수 있는 초를 좀 더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20도, 뭐 180도 이런 턴을 할 때는 주미가 턴을 할 수 있도록 초를 좀 더 늘려서 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주미가 45도 좌회전 하는 코딩 완성을 해볼까요? 하나씩. 자, 엔터를 하나 치시고 주미 턴 언더바 레프트 가로 열고 45. 자,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위에 런 클릭. 네, 간단하죠. 자, 우회전 좌회전. 자, 다 할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해볼까요? 주미가 150도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랍니다. 자, 주미 점 턴 언더바 라이트. 자, 150 콤마. 자,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줘볼게요. 자, 실행 런. 예, 150도 이렇게 회전을 했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한번 하시고,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미션. 자, 요 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 메뉴에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셀이 생기죠. 자, 여기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주미가 사각형으로 정사각형 돌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미션은 정사각형 돌기, 두 번째 미션은 정삼각형 돌기. 자,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치시면 돼요. 자, for I in range 가로 열고 2 친 다음에 그 다음 땡땡 콜론이죠. 콜론 이렇게 친 다음에 그 다음 엔터를 치면 자연스럽게 스페이스바 4칸 들여쓰기가 되죠. 아니면 여기서 탭. 자, 여기서 스페이스 4개 하나 둘 셋 넷. 자,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4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주미 점 포워드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1초 전진하겠죠. 그 다음 주미점 턴 언더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90.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일단 자, 주미가 전진 1초를 합니다. 자, 런. 자, 이렇게 에러가 떴을 때는 요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봤더니 네임 유미
is not defined죠. 스펠링이 틀렸죠. 예, 스펠링이 틀렸구나.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줌이 한 다음에 다시 클릭하고, 자 줌이 원위치 한 다음에, 자 클릭하고, 자 실행. 그렇죠. 자 이게 뭐 결국 요 명령어는 뭐냐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for I in range 가로 안에 있는 게 밑에 들여쓰기 한 얘를 두 번, 처음에 forward 한 다음에 turn left 한 번 했죠. 그 다음 다시 forward 한 번, turn left 한 번, 두 번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사각형 돌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번 반복시키면, 자 네 번 반복하면 얘가 다시 원위치 오겠죠. 자 네 번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run. 자 원위치 했죠. 자 첫 번째 미션은 예 제가 힌트를 드렸고요. 여기서 위에 플러스를 한 번 더 눌러서 두 번째 미션, 여기는 네, 주미가 정삼각형 돌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하셨나요? 네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반복이 들어가겠죠. for I in range 하고 세 번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콜론 땡땡을 해줘야 되고요. 엔터 치면 네 맞게 입력했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일단 줌이 전진을 해야겠죠. 줌이 점 포워드, 자 1초 동안 전진을 하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 몇 도를 틀어야 되느냐, 몇 도를 틀어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게 만들 겁니다. 줌이 점 턴 언더바 라이트. 자 몇 도일까요? 내각으로 돌아야 되는지 외곽인지, 내각인지 외곽인지, 자 이것만 구분하면 되겠죠. 이제 외곽으로 돌아야겠죠. 외곽으로. 그럼 120도 120도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20도를 주미가 1초 안에 못 돌 수도 있으니까 콤마하고 초를 이제 여유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1.5초 정도. 자 초를 1.5초 정도 한 다음에 다시 자 삼각형 돌기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이제 이 동작을 멈추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멈춤 버튼이고요. 얘는 실행 버튼, 옆에는 멈춤 버튼.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반드시 런을 눌러서 실행했을 때 여기가 숫자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별표, 이 별표에서 계속 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요 멈춤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 커넬이란 부분을 클릭을 하면 클리어 아웃풋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고 다시 리스타트 버튼이 있죠. 얘를 하면 이제 처음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처음 상태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어떻게 세팅이 되나. 자 이렇게 처음 상태로, 실행 횟수가 다 주로 없어졌죠. 처음 상태로 세팅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커넬이라는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주피터 노트북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간단한 파이썬 예제로 주피터 사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AI 예제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 끝났을 때는 제일 위에 탭이 있죠. 요 탭에서 X 버튼을 누르고요. X 버튼을 눌러서 닫고, 그러면 요게 이제 레슨 화면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레슨에서 자 AI 예제 다섯 번째 얼굴 인식이 있습니다.
자, 얼굴 인식을 찾으시고, 자, 여기서 실행하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로딩이 되면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역시 이제 모듈 가져오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진을 찍어요. 줌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 얼굴 인식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모델 학습이 된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얼굴을 구별하는지. 주미가 다양한 얼굴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챕터 안에 그림으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제임스, 에마, 스티븐, 크리스.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용하셔도 되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별도 사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학습 데이터, 세 명의 얼굴이 있죠.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테스트할 테스트 데이터 똑같이 세 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쪽에도 역시 셀처럼 영역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위에 보면 마크다운이라 그러죠.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면 코드가 있고 마크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영역은 자 이렇게 코드 표시로 되어 있고 마크다운은 자 제일 밑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학습시킨 게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밑에 셀을 선택하면 모든 데이터셋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데이터셋을 삭제하겠습니다. 실행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일단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하나씩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제임스, 에마, 스티븐. 제임스, 에마, 스티븐인데 자, 다시 실행을 할 때는 이제 그 전에 실행한 게 있으니까 커널에 들어가서 클리어를 좀 시키고 자, 클리어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동작이 좀 잘 안 되고 안 넘어간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 그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 이렇게 줌이 연결되어 있음이죠, 현재.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끊겼다면 다시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모듈을 실행하고 자, 실행이 요 숫자로 바뀔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숫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듈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 자, 요 밑에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요 이미지를 좀 따로 캡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캡처를 해서 조금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따로 일단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창은 닫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면서 해야겠죠. 자, 이름은 제임스 자, 사진 50장 찍을 거예요. 자, 카메라가 켜지면 자, 이쪽에 제임스 쪽 찾아가지고 제임스 얼굴을 좀 잘 가까이 갖다 대서 인식이 되고 있죠. 제임스의 얼굴. 자, 50장이 될 때까지 줌이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50장 사진을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 더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다시 런을 눌러서 이번에는 엠마 자, 역시 50장 자, 카메라가 켜지면
자, 엠마 얼굴. 자, 사진에 있는 얼굴을 촬영을 해도 되고 실제 얼굴을 촬영을 해도 됩니다. 자,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 표시가 나와야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 거죠. 자, 하얀색 네모에 선택 표시가 잘 되도록 카메라 위치를 약간씩 변경해 가면서 자, 사진을 찍으세요. 얼굴만 인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티븐. 자, 런 해서 이번에 스티븐까지 해보겠습니다. 스티븐. 자, 사진 50장. 자, 카메라가 켜지면 이제 스티븐 얼굴. 자, 이제 마지막 크리스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크리스. 자, 사진 50장. 다시 카메라가 켜지면 이제 크리스 얼굴. 줌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로 크리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학습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모델 학습. 자, 실행. 코딩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냥 실행만 시키면 돼요. 자, 모델 학습 중이고요. 자,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됐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런을 누르면 이제 카메라가 켜지겠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켜졌네요. 자, 이제 제임스. 자, 인식을 할까요? 제임스. 그 다음 엠마. 그럼 크리스. 예, 크리스. 그다음 스티븐. 네, 스티븐. 다시 제임스. 네, 인식이 잘 되죠. 자, 이번에는 한번 실제 사람 얼굴을 한번 인식을 시켜 볼게요. 실제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이렇게 유재석, 진, 그리고 샘. 네, 제 얼굴을 한번 학습을 시켜보고, 자, 인식을 잘 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자, 먼저 일단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는 지금 가져왔으니까, 자, 요 두 번째 셀을 다시 실행을 해서, 자, 이름은 샘이라고 하고요. 자, 사진은 50장 찍겠습니다.
그러면 네, 카메라가 켜졌네요. 카메라가 켜지면 자, 여기다가 다시 자, 사진을 찍고 있죠. 자, 완료됐고, 자, 한 번 더 실행해서 이번에는 이제 유재석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U라고 하죠. U 몇 장? 50장. 자, 카메라가 켜지면 유재석, 자, 유재석 얼굴 인식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갖다 대고요.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진. 자, 다시 실행해서 진. 자, 50장. 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죠. 다시 데이터가 더 들어갔으니까 자, 모듈 학습을 다시 시키고요. 자, 처음에 학습시킨 제임스, 엠마, 스티븐, 크리스 하고 이번에 추가로 3명 샘, 유재석, 진 이렇게 3명 총 7명을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7명을 다 구별할 수 있는지 자,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 선택하고 런. 자, 카메라가 켜지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켜졌네요. 그러면 일단 자, 샘, 그 다음 자, 샘, 유, 그 다음에 진, 네, 진 구별하죠. 그럼 아까 했던 제임스는 제임스, 에마는 에마. 뭐 여전히 잘 구별하고 있죠. 그렇죠. 자, 카메라가 끝난 거죠. 숫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다시 실행하면 되죠. 카메라를 다시 실행하고 자, 카메라가 켜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자,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석 유, 자, 샘, 진. 자, 혹시 샘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진 구별을 하네요. 자, 이번에 이제 학습시키지 않은 데이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 네, 진 학습시키지 않은 진의 얼굴. 어우, 샘 헷갈려하고 하네요. 자, 다시 자, 학습시키지 않은 재석 유 마치네요. 학습시키지 않은 유, 학습시키지 않은 유의 얼굴, 그렇죠? 유. 자, 그러면 학습시키지 않은 샘 얼굴, 샘. 네, 학습시키지 않은 샘 얼굴, 네, 샘 마치네요. 자, 학습시키지 않은 진. 네, 또 끝났어요. 자, 30초 다시 실행해서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뭐 50장, 100장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좀 뭐 뛰어난 성능을 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연예인 닮은 꼴, 뭐 동물상 얼굴 이런 앱들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다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시키지 않은
진의 얼굴을 자꾸 이제 샘하고 닮았나 봐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샘으로 샘과 닮았나요?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이거 샘과 구별을 하는 거는. 자, 계속 샘이라네. 샘의 얼굴. 크리스. 크리스, 네, 샘. 유는 구별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굉장히 헷갈려 할 수는 있겠죠. 여기도 좀 진을 좀 더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요? 한 100장 정도 시켜봐야겠어요. 네, 진을 한 100장 정도 학습을 시켜보죠. 자, 가까이 대고 얼굴을 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자, 완료가 됐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자, 진 인식할 것이냐? 샘은 알고 진 오케이 되고. 자, 학습시키지 않는 진 예, 한 100장 정도 하니까 되네요. 자, 그렇죠. 학습시키지 않은 인식 잘 되고, 학습시키지 않은 재석 유 잘 되고 있습니다. 진 유. 자, 이렇게 해서 얼굴 인식까지 해서 AI 체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이제 파이썬이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이나 또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있어서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이고요. 또 머신러닝이 부각되면서 AI가 부각되면서 이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가 굉장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은 일단 그 배우기 쉽다라는 것이 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부터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파이썬은 뭐 거의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고, 또 파이썬을 배운 후에 넘파이나 판다스, 뭐 매플란립 같은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또 데이터 시각화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기도 하고요. 가장 이제 배우기 쉬우면서 쓸모가 많은, 활용도가 높은 언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면 파이썬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학습을 마치면 이제 주미를 끌 때는 그냥 전원을 끄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제일 위에 탭에서 열린 레슨을 닫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뒤로 가기를 하고, 요 화면에서 전원 표시가 있죠. 네, 이 전원 표시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종료하실 건가요?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미는 하나의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그냥 끄면 안 되잖아요. 항상 윈도우에서 종료를 하듯이 여기서도 전원을 종료해주고, 그다음 그러고 나면 뭐라고 메시지가 뜨면은 한 15초 있다 꺼주세요. 네, 그런 메시지가 뜹니다. 전광판에.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러면 약 15초 있다가 주미의 전원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미의 전원을 끄고, 자, 그 다음에 화면도 모두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